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인사, 거부권 행사, 외교, 심지어 각종 은폐 의혹까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과 야당의 경고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오직 김건희뿐인 듯 보입니다. 아마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술까지 마음껏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이진숙을 임명하면서 권력 남용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진숙은 출근하자마자 박문진 KBS 임원 13명에 대한 추천을 의결했고, 이는 곧 언론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진숙은 곧 검찰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그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이진숙이 소모품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중용됩니다. 그의 인사 기준은 능력순이 아닌 범죄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에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유튜버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의 인사 기준에는 유튜브 인기 순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국민들이 이진숙을 거부하자 그보다 더 센 자를 데려온 것일까요?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오기로 나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노동부 직원들은 관등 성명을 대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가 불시에 전화해서 관등 성명을 대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 와중에 임성근은 갑자기 명예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남의 아들을 억울하게 보낸 장본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수당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근이 노린 것도 바로 이 수당입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쉽게 전역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그의 명예 전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성근의 명예 전역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달 4일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기로 했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중섭에 이어 임성근까지 전역을 시도하는 이 정권의 인사들은 그 치졸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의 전역은 정권 차원에서도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이때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마치 한 편의 정치 스릴러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며 외국에서 받은 선물로 간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결정을 의식한 듯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뒤집히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의 권력은 이제 기껏해야 1년 남짓 남아있을 뿐이며 김건희 특검 역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레인덕에 빠져드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 기자에게 내려졌던 중징계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이는 류일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17건이 모두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MBC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사건은 MBC와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임명하고 김문수를 지명한 것은 오히려 그의 급격한 레임덕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관직을 맡을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행보는 그의 권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사 결정은 단지 정치적 고집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뿐입니다. 김문수의 노동부 장관 지명이나 이진숙의 임명, 그리고 임성근의 명예 전역 시도까지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내리막길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원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 대통령의 권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히고 대통령실의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정치적 운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MBC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던 권력 구조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정치적 결정들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그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